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 BMW를 대표하는 가장 M다운 M이죠. 물론 저는 M3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M4가 그렇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세단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M3를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꼽고 싶은데요. 그리고 올해는 BMW M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인데요. 바로 50주년. 네, 축하드려요. 다시금 M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이 36 M3였습니다. 유로 버전을 타고서 상당한 매력을 느꼈었죠.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지금 카카오톡 같은 이 PC 버전 메신저, MSN 메신저라는 게 있었는데 제 닉네임이 M파워였습니다. 정말 M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시간이 흘렀고 다양한 고성능 모델들도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M은 재미난 모델로서, 고성능 차로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BMW M3, 그 가운데 최고의 성능을 가진 컴페티션,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고성능 모델에게 어울리는 고속 환경을 한번 볼 텐데요. 가속부터 볼까요? 와우. 야, 인색하다, 인색해. 정확하게 GPS 기준 딱 250km에 들어가자마자 연료 차단을 시켜버리네요. 독일 모델들 중에 이런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 이걸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데요. 지금 엔진 파워로 놓고 본다면 시속 280km 이상도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 M3와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초기형 버전은 431마력이었죠. 그리고 450마력대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기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510마력까지 뽑아냈는데요. 파워트레인 한번 볼까요? 파워트레인은 3리터를 기초로 합니다. 전 세대 모델도 같은 배기량을 사용했는데 초기형이 431마력이었죠. 이번 엔진은 510마력이 기본인데요. 이 엔진은 M3 컴페티션뿐 아니라 M4 컴페티션, X3M, X4M에도 공유가 됩니다. 순수한 M3만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다루기 쉽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저속에서도 충분한 토크를 내주기 때문에 운전이 편했는데요. 최대 토크는 66.3kg/m. 3리터급 엔진으로는 상당한 효율이죠. 엔진은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회전 질감은 정말 좋죠.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8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단의 기어비 조율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SMG를 시작으로 DCT를 사용했었죠. 물론 DCT만큼의 박진감은 없습니다. 그래도 변속기의 단계를 조절하면 매 변속마다 강하게 쳐주는 빠른 변속 능력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엔진과 변속기를 거친 힘은 휠 슬립을 제어해주는 M 스포츠 디페런셜을 통해 각 바퀴로 전달되는데요. 현재처럼 고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확실히 이거 다릅니다. 프론트 쪽이 쫙 돌려서 가요. 이렇게 달리면 차의 불안감을 느낄 수 없게 되죠. 인색하다고 하니까 지금 251km까지 2km까지 2km 더 줬습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정말 이때까지 쉴 새 없는 가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요거는 물론 이제 국내 여건상 또한 이제 국내 트랙에서도 250km를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은 거의 만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요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프론트 축이 쫙 가라앉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있게 가속 페달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들은 고속 주행을 하면서 프론트 축이 살짝살짝 들리면서 불안감을 주는 차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차들은 서스펜션이 너무 덜렁덜렁 거리면서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컴포트 모드로 운영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서스펜션을 스포츠 모드로 바꿔봤습니다. 아니, 마치 사륜구동 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노면에다 붙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기본 에어로다이나믹 그리고 셰시, 스티어링 쪽의 느낌까지 정말 나무랄 부분이 없네요. 이런 정도면 가속을 하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스피드미터를 보고 있지 않으면 그냥 뭐 평이하게 200km 정도를,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싹 놓으면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요. 1층에 있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차가 눌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런 느낌은 독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전할 수는 없잖아요. 자, 가속하고 있다가 가속 페달 싹 풀었을 때 프론트 쪽 노즈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면서 딱 노면을 붙드는, 이건 말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 함께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전히. 새로운 키드니 그릴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실제로 보면 공격적인 느낌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멋을 부린 후드의 형상, 그리고 아래쪽을 장식한 과격한 프론트 범퍼, 넓은 면적의 공기 흡입구는 공격적인 외형뿐 아니라 냉각 성능에도 도움을 주죠. 헤드램프는 풀 LED 램프로 꾸며졌는데 이처럼 야간 운전을 할 때 편했습니다. 범퍼 하단 우측에는 ADAS를 위한 센서가 보이죠? 전면 주차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측면부의 균형감도 좋습니다. 커다란 사이드미러는 후방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요. 휠도 독특한데 전륜에 19인치, 후륜에 20인치를 사용하죠. 모두 M이 디자인한 경량 단조 휠이고요. 스피너 휠 캡도 특징 중 하나죠. 오이 타이어는 피렐리가 제공한 P0입니다. PZ4라는 신형 모델이고요. 전륜에는 275mm, 후륜에 285mm급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블랙 컬러의 사이드 스컷도 성능과 멋스러움 모두를 살리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 3 시리즈와 휠베이스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루프는 카본인데요. BMW는 전 세대 모델부터 카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죠. 뒤쪽을 볼까요? 리어 범퍼 쪽이 과격한 디자인을 갖추면서 조금 더 길게 삐죽 나온 모습이죠. 스포일러도 공기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구경 머플러, 그리고 디퓨저도 일반 3 시리즈와 다른 M3만의 개성을 더 살려주죠. 머플러만 보면 마치 튜닝카를 연상시키죠. 기본형 3 시리즈가 도시적인 매력을 갖춘 차분한 인상을 가졌다면 M3 컴페티션은 공격적 성향을 가진 4도어 스포츠카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MW가 잘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죠. 자, 핸들링의 재미를 느끼러 가볼까요? 자, BMW M3와 함께 핸들링을 즐겨보죠. 자, 일단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요거 조금 아쉬운데요. 이 차의 성능을 타이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정감이 매우 뛰어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속도 영역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가 다른 차로도 이 코스를 많이 달려봤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차가 이 코스를 달릴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략 예상을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타이어가 너무 못 버텨주고 있습니다. 소리만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뉴트럴한 맛이 나오는 것이 이 BMW M3의 매력인데, 언더스티어 성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코너링에서의 그런 한계에 대해 느끼기보다는 이 순수 M3가 가지고 있는 핸들링의 재미,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스티어링 휠
중앙에서 약간만 움직일 때 요런 것들이 사실은 이 차를 개발하는 부분, 평가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차가 정말 정직하게 움직여지네요. 타이어 성능이 좀 떨어진다 그래도 사실 뭐 일반 차들이 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거든요. 별로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점, 정말 이 차가 보여주는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M3 그래도 확실히 여전해요. M4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약간의 이 M3만의 컬러가 조금은 희석됐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최강,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모델로서 최고의 가치를 전한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0 몇 킬로그램 정도 현 세대 모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감이라는 것은 분명히 체감으로 다가옵니다.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앞서 고속주행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약간 빛을 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 BMW가 추구했던 그런 다이나믹한 거기서의 끝장보다는 일상과 타협한 그런 다이나믹을 추구하는 것이 현 세대 모델에서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기본 구성은 3 시리즈를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M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에 달린 빨간 버튼은 내가 설정한 각종 주행값을 기억하고 있다가 누르면 바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형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쓰이는데 벤츠 등 다른 경쟁사보다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한다면 내비게이션 정보도 볼 수 있고요. 계기판은 3 시리즈와 다르지 않은데 상단 부분에 모델명 표기가 되어 있죠. 지금은 M3죠.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센터 디스플레이도 무난하죠.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이 쓰이는데 입체감을 살리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하지만 베이스가 조금 약한 편이고요. 변속기 주변에 있는 다양한 버튼들이 있죠. M 시리즈 모델답게 세부적인 주행 설정을 하는 데 쓰입니다. 시트는 카본으로 감싸진 버켓 시트인데요. 앉았을 때 몸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시트 포지션을 레이싱 시트 수준으로 최대한 낮출 수도 있고요. 뒷좌석은 매우 넓습니다. 지금의 3 시리즈는 전 세대 5 시리즈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죠. 덕분에 뒷좌석 승객이 다리를 꼬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넉넉합니다. 세단을 기초로 한 만큼 확실히 여유롭죠. BMW의 ADAS 성능도 꽤 좋은 편이죠. 그 덕분에 지금처럼 막히는 환경에서도 운전 편의성이 좋아졌죠. 차선 이탈 보조 기능의 성능도 좋습니다. 하지만 후방 긴급 제동이 너무 민감해서 좁은 곳에서 주차를 할 때 팍 하고 쓰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참 타이어 하나면 정말 막강 타이어로 꽂아주면,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이제 여러 타이어가 있는데 컨티 7 정도 딱 들어가면 정말 미친 듯한 그런 성능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럼 잠시 발진 가속 성능 볼까요? M3는 공식적으로 3.9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 기준인데요. 저희 팀이 테스트한 결과 3.98초가 나왔습니다. 여름 날씨를 감안하면 좋은 성능이죠. 후륜구동 모델이라 초반에 약간의 미끄러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사륜구동 버전은 3.5초까지 기록을 당길 수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저희 팀이 보유한 M 시리즈 다른 차들의 기록을 모두 볼까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시속 200km까지의 가속 성능이었는데 약 12.2초 만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 테스트했었던 아우디 RS7보다 빠르죠.
그리고 BMW가 공식 기록으로 발표한 12.5초보다도 0.3초 가량 빨랐습니다. 체급을 낮춰 M135와 비교해 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 아반떼 N의 기록과도 비교를 해보죠. 격차가 좀 커지긴 해요. 자, 그렇다면 제동 성능 한번 보고 갈까요? 제동력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최단 거리 36.5m를 기록했는데 후방 기록은 38m입니다.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갖췄는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충분한 힘으로 제동을 했지만 타이어가 이를 받아주지 못하고 미끄러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고성능 제동 시스템에 그립이 부족한 타이어를 매칭시키면 제동 거리가 더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뭐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타이어의 성능 부족 때문이지 브레이크 자체는 충분한 성능 그리고 충분한 지속성 모두를 갖고 있으니까요. BMW도 이 세라믹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브랜드마다 이 세라믹을 사용하지만 BMW 나름대로 세라믹 중에서도 좋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특히 M5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동하는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사실 멈추지 못할까봐 이 부분에 겁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마음껏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변속기도 매우 쓸만합니다. BMW는 예전부터 이 M의 이 변속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는데 물론 박진감 측면으로 놓고 보면 토크 컴포트 쪽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얻었거든요. 일상 주행을 할 때 저도 듀얼 클러치 차를 타고 있지만 약간 울컥거릴 때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뭐 성능이 좋으니까 라고 타협을 하지만 요즘 시대는 사실 토크 컨버터 변속기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죠. 그래서 BMW도 이번 이제 M 모델부터 토크 컨버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아쉬움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결감 그 부분에서도 큰 아쉬움이 없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재미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매력은 뭘까요? 뒷좌석이죠. 형식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3 시리즈 자체가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는데 그를 바탕으로 튜닝된 만큼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M 모델로서 기능성을 볼까요? M 시리즈에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를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엔진과 변속기의 반응성, 서스펜션, 이와 같은 것들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트랙션을 제어하는 것인데 총 10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DSC를 껐을 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드리프트 모드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데 리어 트랙션 제어 범위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죠. BMW답게 운전 재미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잘 심어놨죠. DSC를 끈 상태에서 M 트랙션 컨트롤을 조정해서 리어 휠의 구동력 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같은 환경이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 최프로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볼까요? 역시 M은 M이죠. 그럼 이 차에 대해서 저희 막내 PD의 정의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요. 어쨌든 때로는 본능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본능을 눌러야 할 때도 있죠. 그래도 막내다운 그런 코멘트였어요. 우리가 서킷과 같은 환경 또는 고속화 환경에서 매번 고성능 모델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상 환경에서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올릴 만한 데가 그렇게 많이 있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것만으로 지금과 같은 경우죠. 가볍게 돌렸을 때 차량의 앞부분이 회전해 주는 것, 그리고 여유롭게 따라와 주는 뒷타이어, 그리고 앞뒤 간의 균형, 이런 걸 통해서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죠. 운전자는 실제 내 실력보다도 더 많은, 더 높은 스킬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차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자 이렇게 코너링을 즐기고 있을 때 단순하게 속도만을 빠르게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 차와 나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변속기를 다루면서 느껴지는 이 반응,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들려오는 사운드,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 물론 이것을 궁극으로 끌어내서 빠른 달리기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즐길 때 이런 즐거움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도 중요해요. 일상 주행을 할 때 물론 뭐 국산 그랜저, 제네시스 GAT처럼 그런 부드러움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뭐 그런다면 스포츠성을 잃게 되겠죠. 하지만 스포티한 모델로서 가져야 될 승차감, 세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뭐 너무 극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컴포트한 모델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자, 스포티한 모델로서는 충분히 좋은 승차감을 갖는다는 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댐핑 컨트롤 기능이 있죠. 이를 통해서 상황에 맞는 그런 탄력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포트 모드만 가더라도 매우 단단해져요. 그리고 플러스 모드로 가면 더 단단해져서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로드에선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로드 주행을 할 때는 노멀 혹은 이제 스포츠 정도에서만 주행을 했었는데, 자, 너무 단단해서 뭐 바디롤이 적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수성을 볼까요? 사실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뭐 타이어에 의한 그런 소음, 이런 것조차 엔진, 배기 여러 가지를 사운드라고 얘기하고 싶지 소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비를 볼 텐데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했을 때, 뭐 이번 테스트도 사실 좀 장거리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500km를 넘어선 상황인데, 고속도로 기준 대략 리터당 12.5에서 13km를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비가 떨어져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차의 출력이 얼마인가요? 510마력이죠.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은 연비죠. 반면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가 리터당 4에서 5km까지 떨어집니다. 1리터를 기준으로요. 정체 구간에서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차를 하거나 유턴을 하다 걸렸을 때 후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레버를 조작하는 방식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예전부터 M 시리즈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PRND 이런 식 혹은 BMW가 사용하는 그 전자식, 그 방식이 더 편하다고 느끼실 것 같네요. 하지만 뭐 전통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쉬움을 꼽는다면 역시 시트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 가령 왼발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좋고 나쁜 건 우리가 따지지 말자고요. 자, 그랬을 때 걸리는 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 살짝 걸리는 감이 있습니다. 요 턱에 대해서는 BMW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면 좋겠고, 자, 무엇보다 자, 뭐 여자친구가 탔어요. 여자친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습니다. 어떤 자세가 될까요?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리를 벌려야 되는 자세를 취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옆쪽에도 자, 풀버켓 시트 타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와 같은 턱이 있죠. 그래서 타고 내릴 때 매우 불편합니다. 가뜩이나 차도 낮죠. 그리고 도어도 세단이긴 하지만 뭐 다른 차에 비해서 이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자, 너무 쿠션감이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지지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것이 낫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뒤쪽이 카본으로 감싸져 있는데 이 차만 봐도 지금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승객만 뒤에 태웁시다. 자, 기본적인 ESC 작동 안전성 등들을 보도록 하죠. 자, 리얼 속도는 100. 자, 순간적으로 힘이 확 쏠리니까 블랙박스가 뭐라 하죠?
좋은 차란 이런 겁니다. 좋은 셰시란 이런 거고요. 그리고 DSC가 작동할 때 거의 작동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타이어에도 여유가 있었고 시스템에도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동하긴 했지만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제가 타본 M3는 246, 292, F80, 그리고 오늘 만난 G80 버전입니다. 그동안의 M3에겐 정통 스포츠카와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모델은 역대 모델 가운데 가장 다루기 쉽게 변했죠. 물론 셰시의 완성도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안정감이 향상되다 보니 주행에서의 짜릿함도 다소 희석됐고요. 그래서 M3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게 됩니다. 또한 가격이 1억 2천만 원대로 설정되면서 스포츠카 시장에서 포르쉐, 박스터 등과 경쟁하는 구도를 맞고 있죠. 이 부분이 M3, M4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즉, 일상에서의 편안함에 90%의 비중을 두고 가끔씩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지향할 때 이점이 생기는 모델, 그것이 현세대 M3, M4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 만나 BMW M3 컴피티션. 정말 M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이 차에서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무게감에 의한 약간 그런 관성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BMW도 그런 얘기를 하도 듣고 조금 더 경량화된 모델도 내놨죠. 어쨌든 노멀 버전에서 경량화가 조금 부족한 점은 아쉽지만 최고 수준의 고속주행 안정감, 그러면서도 M이 추구해왔던 그런 재미를 조금 더 손쉽게, 누구나 좀 쉽게 즐길 수 있게끔 풀어놨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했을 때 부담 없이 고성능을 즐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게 뭔 놈의 고성능차가 이렇게 쉬워졌어. 네, 오늘은 BMW의 가장 대표적인 M이죠. M3를 만나봤습니다. 아, 참. 또 댓글로 누군가 그러실 거예요. 850 언제 합니까? 네, 850 곧 갑니다. 살 것 같으냐? 개인적으로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표함을 잃었다는 거는 뭐 매니아적인 측면에서 아쉽긴 한데, 일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저속에서의 토크밴드 이런 것들도 사실 타기 편하니까 서킷만 보면 아쉽지만 일상에서 90%를 탄다 그러면 나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음.